안녕하세요, 타조엄마예요. 오늘은 속이 꽉 찬 제철 꼬막으로 쫄깃하고 탱글한 식감을 살려 맛있는 꼬막 무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꼬막 1kg을 준비했어요. 어두운 냉장고 안에 넣어뒀더니 꼬막들이 입을 한껏 벌리고 있네요. 꼬막은 12월에서 2월이 맛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또한 미네랄과 비타민, 철분이 많아 빈혈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하네요. 꼬막은 뻘에 살기 때문에 진흙이 많아서 꼼꼼히 세척하고 해감해줘야 합니다. 손을 다칠 수 있으므로 깨끗한 고무장갑을 끼고 껍질을 바락바락 치대고 문질러가며 씻어주세요. 바닥에 보시면 더러운 진흙 찌꺼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천일염 한 큰술을 넣고 바락바락 치대어줄게요. 천일염 대신 밀가루를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꼬막이 더 많이 뱉어내기 때문에 깨끗이 세척할 수 있어요. 꼬막 껍질끼리 부딪혀가며 박박 씻어주세요. 이렇게 총 4번 세척했습니다. 이제 꼬막을 해감해 줄게요. 스테인레스 볼과 천일염을 준비합니다. 물 500ml당 천일염 한 큰술의 비율입니다. 천일염 2큰술에 물 1리터를 부은 뒤 잘 녹여주세요. 꼬막을 다 집어넣어 완전히 잠기게 해주세요. 스테인리스 숟가락 하나를 집어넣어 부족한 무기염료를 보충해 최대한 바닷물의 환경에 가깝게 합니다. 빛을 완전히 차단해줘야 해감이 잘 됩니다. 검은 비닐로 꼼꼼히 잘 덮어주세요. 냉장고에 넣어서 2시간 정도 해감해주세요. 너무 오래 해감해도 뱉은 걸 다시 먹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감하는 동안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숙성해 줄게요. 진간장 3큰술, 멸치 액젓 1큰술을 넣어주세요. 설탕 2분의 1큰술, 고춧가루 3큰술, 다진 마늘 1큰술을 넣어줍니다. 대파 흰대 40g을 길이로 여러 번 잘라준 뒤 얇게 쫑쫑 잘라주세요. 양념볼에 다 담아줍니다. 청양고추 2개와 홍고추 하나를 준비하세요. 길이로 여러 번 자른 뒤 역시 얇게 쫑쫑 잘라주세요. 홍고추도 색감과 맛을 위해 하나 넣어줍니다. 양념볼에 고추를 다 담아주세요. 통깨 1큰술을 넣어주시고 더욱 고소하도록 깨가리로 통깨를 조금만 갈아 넣어줄게요. 고소한 참기름 1큰술 넣어주세요. 참기름은 직접 짠 걸 사용하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골고루 잘 버무려주세요. 놔두면 나중에 야채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뻑뻑한 농도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꼬막을 무쳤을 때도 질퍽이지 않고 양념이 촥 달라붙습니다. 냉장고에 넣어 숙성시켜주세요. 2시간 동안 해감이 끝나서 냉장고에서 꺼내왔어요. 뭔가를 많이 뱉어내었네요. 고무장갑을 끼고 박박 치대어가며 씻어냅니다. 많이 잘 해감되었네요. 깨끗한 물로 3번 정도 더 박박 헹궈냅니다. 껍질이 깨진 건 아까워하지 마시고 버려주세요. 이렇게 삶을 준비 완성입니다. 꼬막이 잠길 정도의 물을 올려 불을 틀어주세요. 물이 팔팔 끓을 때 꼬막을 집어넣으면 살이 확 쪼그라들어 질겨지므로 70도에서 80도 정도의 온도일 때 꼬막을 넣어 서서히 끓여줘야 합니다. 기포가 보글보글 바닥에서 생기기 시작하면 비린향을 잡아주기 위해 소주 50ml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꼬막을 다 집어넣어줍니다. 이때 한쪽 방향으로 저어가면서 익히면 꼬막살이 한쪽 껍질로 몰리기 때문에 살을 분리할 때 편리합니다. 보통은 꼬막이 2개에서 5개 정도 입을 벌리면 물이 팔팔 끓지 않은 시점에서 불을 끕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꼬막을 먹고 배가 아픈 적이 있어서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30초에서 50초 정도 더 삶아냅니다. 이렇게 하면 꼬막이 20개에서 30개 정도 입을 벌리고 살도 쪼그라들지 않고 탱탱하더라고요. 그 이상 너무 오래 삶으면 꼬막살이 수축해 질겨질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둥둥 떠오른 불순물을 건져버려 주시고 채반에 다 부어주세요. 이때 꼬막은 절대로 찬물에 씻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맛있는 맛이 다 빠집니다. 꼬막 삶은 물은 사용할 거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둥둥 떠오른 불순물이 있다면 한 번 더 깨끗이 걸러내세요. 찌꺼기가 가라앉도록 가만히 놔뒀다가 조심스럽게 윗물만 따라 부어주세요. 이제 꼬막 껍질을 까줄게요. 입이 벌어진 꼬막은 그냥 숟가락으로 살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윗껍질을 하나만 까버리고 그대로 양념을 올려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입이 안 벌어진 꼬막은 뒷부분 사이 홈에 숟가락을 집어넣고 열쇠를 돌리듯이 비틀어 주시면 쉽게 까집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홈에 숟가락을 넣고 탁 비틀어 주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쉽고 간단하죠. 보시는 것처럼 살이 탱탱하니 쪼그라들지 않고 모두 다 꽉 차 있습니다. 부지런히 껍질을 깠더니 이렇게 금방 완성이네요. 해감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사이에 이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꼬막 삶은 물로 헹궈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꼬막의 감칠맛이 빠지지 않고 싱거워지지 않습니다. 헹군 물을 부어보니 바닥에 불순물이 조금 또 나왔네요. 저는 한 번만 더 헹궈낼게요. 이 정도만 하시면 드실 때 전혀 버적버적 씹히는 모래 같은 건 없답니다. 꼬막을 다 건져내고 물기를 빼주세요. 2시간 숙성시켰더니 양념장이 좀 더 촉촉해졌어요. 짤 수도 있으니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나누어 넣어가며 버무립니다. 간을 보시고 취향껏 양념을 더 추가해 버무립니다. 꼬막 비빔밥으로 드시려면 간을 좀 더 짭짤하게 묻히시면 됩니다. 꼬막살에 조금 남아있는 물기와 양념장이 만나면 딱 적당한 농도가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참기름 조금과 깨소금도 조금 더 추가해 주었습니다. 살살 버무려주면 완성입니다. 남은 양념장은 꼬막 비빔밥 드실 때 부족한 간으로 보충해 넣으시면 됩니다. 접시에 담아 볼게요. 양념의 농도가 딱 좋아 주르르 흐르지 않고 꼬막살에 촥 달라붙어 있습니다. 보기에도 오동통하게 살이 꽉 차 있고 탱글탱글하죠. 꼬막살 하나 집어 한 입 먹어볼게요. 와, 야들야들한 식감과 감칠맛이 끝내줍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대로 밥 반찬으로 드셔도 되고 꼬막 비빔밥으로 해 드셔도 됩니다. 따끈따끈한 흰쌀밥에 꼬막 무침 적당량 올려주세요. 참기름 2분의 1스푼도 추가해줍니다. 잘 비벼주세요. 중간중간 간을 체크해가며 싱거우면 꼬막 무침을 더 넣어주세요. 또는 남은 양념장을 좀 더 추가해 간을 맞추셔도 됩니다. 잘 비벼준 뒤 먹기 좋게 이쁜 그릇에 담아볼게요. 제가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서 탄성이 절로 나네요. 야들야들 쫀득한 식감의 꼬막이 정말 좋네요. 여러분도 꼬막 제철 놓치지 마시고 꼭 해드시면 좋겠어요. 건강과 맛 두 가지 다 챙겨가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재료는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으니 참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